자, 이번 주 센즈랩에 이어서 제이오란 종목이 바로 다음 날에 상장하는데, 과연 이 종목의 시초가가 또 무식하게 뻥튀기가 될지, 아니면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식에서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은 자신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면 절대로 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이오라는 종목은 2차 전지용 탄소 나노튜브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상장 당일에 거래대금 1순위로 시장과 상관없이 당당하게 1순위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당연히 5천억 이상의 슈퍼 거래대금을 기대할 수도 있겠으며, 만약에 힘을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코스닥 상위권에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새로운 종목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일 당장은 주가 상승 하락 여부 상관없이 제이오에 대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항상 제가 신규주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신규주는 투기성이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이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에 되돌리기 힘든 엄청난 손실을 떠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특징 파악과 리스크 방어가 되지 않는다면 함부로 매매는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종목들의 상장 타이밍이 하필이면 다 500억에서 1500억 사이로 작은 종목들이 상장하는 바람에, 그냥 묻지도 않고 업종 상관없이 또 기업의 내용 상관없이 무지성 더블로 시작을 연속으로 벌써 6번이나 했는데, 이번에 상장하는 제이오는 시가총액 규모가 이전에 상장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큰 4천억 규모입니다. 4천억이 2배가 되면 8천억이 되는데, 이게 진짜로 2배로 시작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상장한 이 6개 종목이 2배로 시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거대 상따 세력인 기관으로 추정되는 이베스트 창구와 교보 창구 쪽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8시 20분 되자마자 주문 수백 개를 나눠서 넣기 때문에 2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 상장주들을 호가가 뜨는 8시 40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보면, 항상 최소 수백만 주에서 수천만 주까지 쌓여져 있습니다. 이 쌓여져 있는 물량은 언제라도 8시 40분부터 9시 상황, 20분 동안 상황을 보면서 언제라도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최대 수량을 넣는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유리함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대 상따 세력인 교보랑 이베스트 쪽에서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쌌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매도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취소 없이 체결을 시켜가지고 뻥튀기 시킨 다음에 팔아먹는 것이고, 주문을 수백 개로 나눠서 수천만 주를 넣기 때문에 지금같이 종목들이 단순히 분위기로만 2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목을 지금 싼 가격에 독점해서 고점에 팔아 넘기는 식으로 주가를 뻥튀기 시키고 왜곡시키는 바람에, 물론 이걸 따라하는 청약자들은 소고기 값을 벌어서 신난 상태지만, 과연 이 많은 폭탄들, 이게 단순히 과자값 아이스크림 값도 아니고 시가총액이 최소 수백억에서 수천억. 신규주는 잔치가 끝나면 무조건 거품이 빠지고, 그 거품이 빠지는 속도는 다른 일반 종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빠지기 때문에, 과연 이 많은 폭탄들을 누가 떠안을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종목들이 강해 보이고 활발해 보인다 하더라도 한 3개월 정도만 지나도 주가는 최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나 그 이상 하락이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제 전재산 전부를, 이 종목들을 전부 다 나눠가지고 대주매도를 하고 싶을 만큼, 대주매도만 된다면 제발 그러고 싶습니다. 결과는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제이오라는 종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공모가는 13,000원, 2배 뻥튀기 되면 26,000원입니다. 이게 만약에 2배로 시작하면 당연히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할 것이고, 경쟁률은 142대 1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크다 하더라도 요즘 분위기상 청약을 넣기만 하면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손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일단 공모가 정도는 당연히 방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청약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 청약 넣는 날이 2월 8일까지 그리고 환불일이 2월 10일이었는데 여기 꿈비 상장이 2월 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불을 못 받는 상태에서 저는 이 꿈비를 8시 20분에 주문을 넣어서 1순위로 주문을 넣었는데 물론 지금 체결을 한 개도 받지 못했지만 꿈비를 8시 20분에 넣어야 되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이호는 제가 청약을 넣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최소한 본전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청약을 넣는 게 당연히 맞았습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더 커지고 구주주 물량이 더 많이 유통이 되는 바람에 개인의 경쟁률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관의 경쟁률도 마찬가지. 공모가 13,0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 규모는 약 4천억입니다. 여기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25% 정도가 되는데 총 수치를 봤을 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공모 기관, 공모 일반 이거 두 개를 합친 물량이 구주주 물량보다 작습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이것보다 작다는 것은 당연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구성이라 하더라도 뭐 공모가가 정말 낮게 잡힌다던가 개인의 관심이 완전히 끊겨가지고 저 공모가 이하에서 시작을 한다면 이거마저 소화를 시키는 세력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구성의 종목이 뻥튀기까지 된다면은 아주 대놓고 시장가로 팔아먹으면서 고점에 잘못 물릴 경우에 크게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2배 뻥튀기 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 분위기로 2배나 아니면 2배 근처에 시작하게 된다면 당연히 영원히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해서 쳐다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시가총액이 크고 구주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합리적인 가격을 매기기 위해서는 지금 아무리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공모가 기준으로 한 진짜 넉넉하게 해봤자 30% 이내로 시작을 해야지 그래도 공략을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30%를 훌쩍 넘어가지고 뭐 저기 50%, 60% 뭐 그 이상 그러면 당연히 쳐다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60%까지는 튀겨진다 하더라도 거래대금은 당연히 코스닥에서 1위로 잡을 것이고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매수하고 싶어도 충동적인 생각이 들어도 눈앞에서 뭐 끝까지 올라도 매수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30% 이내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 이상 된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혹시나 이상으로 시작한다면 초반에 뭐 한 갑자기 10%나 15%까지 빠지게 된다면 뻥튀기 약간 한 5, 60%까지 되고 초반에 10%에서 15%까지 빠진다면 이 빠졌을 때를 공략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튀겨졌는데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거래대금이 1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합리적이라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가격 내에서 시작이 된다면 이걸 시초가에 매수한다고 쳤을 때 바로 올라간다면 당연히 수익을 편하게 내면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이고 근데 만약에 시초가에 매수를 했는데 기관 투자자랑 구주주가 시장가로 그냥 물량을 쏟아내면서 폭락이 나온다. 그래서 폭락이 나와가지고 한 방에 10%가 주저앉는다면 이것도 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0%까지 주저앉았다가 어차피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1위 할 게 뻔하니까 시장에서 시선이 쏠린 게 뻔하니까 한 번 반등이 하락한 폭의 반 정도 반등이 나오면 쿨하게 손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올라간다면 쉽게 수익을 내는 거지만 일단 하락하게 된다면 하락한 폭의 반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 손절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센즈랩이 이렇게 뻥튀기 됐는데도 거래대금이 하루에 3천억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새로 매수한 사람들은 전부 다 물려버렸는데 이게 2배 튀겨진 다음에 곧바로 상한가에 한 150만 주인가
닫히면서 바로 상한가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시작된 가격은 상한가, 그리고 하루 종일 또 거래가 된 가격이 거의 고점 근처인데 종가는 거의 하루 종일 거래된 가격의 최저가. 이거는 청약 넣은 분들 공모 기간 말고는 전부 다 물렸습니다. 당일 고점에 산 사람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센제리뿐만 아니라 그 전에 뻥튀기 된 것들 전부 공통점을 보면 새로 매수한 사람들은, 신규로 매수한 사람들은 전부 다 물렸다는 겁니다. 전부 다 거래가 되는 시점에서 매수하면은 전부 다 물렸습니다. 한 종목도 빠짐없이. 신규주는 끝이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한 3개월 뒤에 여기 100% 찍혀있는 종목들 주가를 열어보면 당연히 난리가 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고점에 받는 사람들, 이게 뻥튀기 되는 상황이 거대 상따 세력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이렇게 다 뻥튀기가 되는 건데, 당연히 인위적인 개입이 들어간다면 그 거품은 나중에 꺼졌을 때 엄청나게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JO로 돌아온다면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은 30% 이내. 이게 아니라면 당연히 공략할 생각이 없으며 30% 이내로 시작이 된다면 거래대금 1위에 이름을 올릴 것이 거의 뻔하기 때문에 그 뻔한 거래대금 1위의 분위기를 이용해서 올라간다면 편하게 수익을 챙기는 것이고,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한 번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 내가 원한 것은 매수해서 바로 올라가는 상황을 원했는데 그와 반대로 바로 폭락이 나온다면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놓고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탈출하고 나서 물론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뒤의 상황은 내가 알 바가 아니고 무조건 안전하게만 탈출, 편하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면 안전하게 탈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